자, 제가 태조를 검색해 놨습니다. 태조의 내용을 보면, 태조가 뭐 조선을 건국하셨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죠. 태조는 고려 말 무신이자 정치가이며 조선을 건국한 초대 국왕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초전 황제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전이라는 게 이게 뭔 뜻인가요? 초전이란 말은 황제가 아닌데 대한제국 시대 때 고종이 황제로 만들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가짜 황제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냥 태조 이성계는 왕인데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황제로 둔갑시켜놨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는 왕이지 황제가 아니다. 보통 우리가 명나라라고 하는 대명국에 의해서 하대받은 나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그래서 뭐 조선에서 명나라를 뭐 조공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경우가 됩니다. 성은 이시이고 본관은 전주다, 희는 단이다. 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자춘이었는데 몽골식 이름이 울루스부카였다. 그럼 태조 이성계가 어느 시점인가 몽골에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몽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몽골 이름을 가졌겠죠. 한반도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몽골식 이름을 가질 수가 있나요? 자, 요거 참 요상한 내용이 됩니다. 울루스부카.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용 개요편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고려 장수이며 공민왕 우왕 시대에 홍건적과 외구 토벌의 영웅적 공로를 쌓아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1388년에 천령 이북 영토 문제를 두고 명나라와 갈등이 빚어졌다. 제가 이 홍건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홍건적이라는 게 바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되죠. 주원장이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 여기에 지도를 보면 이 난징 부분에서 대명국, 즉 명나라를 건국했다, 그런 설명이 되죠. 뭐 명나라 황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바로 요분이 되죠. 주원장, 홍무, 이분이 이제 명나라를 건국했다. 주원장이라는 뜻은 이 붉은 두건을 쓴 우두머리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 내용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왜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들 수 없는가, 조선왕조 실록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항상 뭐 영상 제작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 되죠.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저들어온 홍건적 인물을 격퇴시키다. 태조실록의 총소의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특이할 점이 여기에 연대가 표기가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연대를 이제 표기해 놓으면 이 기록 내용이 어느 시점에 이제 발생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 이제 연대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겨울에 홍건적, 위판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도관 이런 인물들이 20만 군사를 가지고 압록강에 이제 건너 올라오고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 기록 내용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나 이 태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1335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고려 동북면 화랑에서 출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고려 장수 공민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민왕과 우왕 시대에 뭐 홍건적과 외구 토벌이 이런 내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요 공민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민왕이 이제 제위 기간을 보면은 여기 나오죠. 제위가 1351년에서 1374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에 이제 발생했는 내용이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태조가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 왕에게 이제 바쳤다 하니까 이 왕에게 이제 바쳤다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앞전에 그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민왕을 검색해 보면 여기 제위 기간이 1351년에서 1374년에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때 이제 원수라고 되니까 요번에 이제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주원수 여기 이제 같은 말입니다. 주원수나 주원장이나 같은 의미이고 뭐 붉은 두건을 쓴 우두머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적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 지금 홍건적 난을 일으킨 그 왕이 바로 여기 주원수다. 자, 명나라 항제를 보면 여기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분이 됩니다. 자, 태조실록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홍건적이라고 나오잖아요. 홍건난이라고 하는데 이때 난을 일으켜 가지고 태조 이성계에게 이제 참수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조라고 되는데 이분이 바로 이성계이죠. 이때 이제 주원사라는 즉 주원장이라는 분이 태조 이성계에게 이제 참수되고 이제 목이 베어가 죽었다고 되는데 어떻게 명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대가 없다는 거죠. 연대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거 이상해. 주원수가 명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서 내용은 이 연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위키백과를 이제 돌아가 보면은, 자, 요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요런 또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조선을 개국한 후에 단으로 개명하였다. 이 단 나오지 않습니까? 단. 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또 내용 하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을 건국한 후에 단으로 개명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동도전과 조선을 비롯한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과 전체 개혁을 비롯한 각종 사회 개혁을 단행한 끝에 조선을 개국했고 한양으로 천도해 왕조 기틀을 다졌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자, 조선을 개국한 후에 단으로 개명하였다. 여기 단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앞전에 올린 그 영상 내용에 있는데요. 대명국이랑 고대 중국을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다. 자, 신단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조선은 고려국을 의미한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 신단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자에 이제 단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린 이 영상에 보면 대한제국 시대 때 이 순종하게 이제 보는 편지의 내용이 되죠. 이거는 3.1운동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되는데 대명조선국이라고 조선의 국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국사편찬에 한국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임진왜란에 이제 기록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이 최근에 쓰여진 논문 내용 같습니다. 여기 이제 PD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받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591년, 뭐 1593년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1592년 이런 연대를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에 외병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출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단계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대명 조선국이라고 나와 있죠. 요 위쪽에 이제 내용이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의 내용에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제 언급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명국이라 되어 있고, 뭐 중국이란 말도 나오고, 여기 이제 조선의 이 국호가 이제 예전에는 고력으로 이제 불렀다. 그리고 여기 단이라는 말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단이라는 내용이죠. 자, 제가 이게 원문을 이제 붙여놨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제 앞전에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풍수연석 이래 이제 목적이 명을 이제 정복한다. 조선의 이제 황제를 이제 정복한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수길이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명을 설명하고 있죠. 이 명이라면 명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대명국을 의미하는데, 이 명이라는 이제 이름이 다른 말로는 이 대명국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고대 중국의 이제 별칭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신단이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나라라고 많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아침단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명나라를 다른 말로는 뭐 중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명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단, 즉 단이라 이제 부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무렵, 그리고 이제 새벽 아침.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이래 탁 뜨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명이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광명 아닙니까? 광명. 해가 이렇게 뜨는 빛이 비치는 그런 형태를. 그것을 이제 신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단이라는 이제 아침에 이제 말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키백과 다시 돌아오면 여기 조선을 개국한 후에 단으로 개명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이라 하면 자, 여기에 자, 이 주원장이 만든 나라, 자, 이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 위쪽에 보면은 자, 명나라 황제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대명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여기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주원장이 이제 홍무이고 뭐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했다. 이거는 순 엉터리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368년에 이제 명나라 대명국을 만든 사람은 태조 이성계, 즉 홍무이다. 자, 그런 의미죠.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을 중간에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바로 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를 역사를 이제 탈바꿈, 이제 바꾸치게 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주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에게 여기 주원서라는 인물이 목에 베어 참수되었다는 이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홍건적 나는 이렇게 이 주원수, 즉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제가 홍건적이라니까 그 한자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미지 요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미지도 보면은 홍건적 난을 이제 검색하면은 자주 이렇게 뜨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제 역사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말을 탄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탄 분이 보통 이렇게 장수 아닙니까? 장수를 뒤따르는 그런 이제 병사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병사들이 이제 쓰고 있는 이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건인데 천으로 된 그런 형태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해도 가리고 이제 땀도 흡수하는 그런 두건이 되겠죠. 이런 이제 천으로 된 두건을 쓰고 있는 이것이 바로 홍건적 무리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홍건적의 이제 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바로 앞전에 본 그 이미지에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장들의 이제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평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반성, 뭐 사유, 간선생, 주원수, 파두본, 이런 인물들이 홍건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제 이끌었다.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주원수, 주원장이 홍건적의 우두머리 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이때 태조 이성계에게 이 왕이라는 이제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명나라를 건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역사적인 이제 시점이 이 주원수, 주원장을 살아있는 인물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설명하는 것처럼 주원장이 1368년에 대명국 명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역사를 이제 거짓말로 조작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개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전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명이라는 거는 대명국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고대에 이제 중국이라 부르는 이제 별칭으로 불렀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신단, 즉 이제 단이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말로 고려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명칭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 뭐 써져 있는 고지도나 뭐 고려로 뭐 써져 있는 뭐 고지도 이게 한반도 지명 형태를 보면은 뭐 같은 의미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이나 이제 고려로 표기되는 거는 이 한반도의 지명 형태가 되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는 이제 명나라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삼제도의 이 지도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삼제도에는 중국 명왕제의 왕기가 그 아들 사와 함께 지은 유서로 현대의 백과사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명만력 35년 1607년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자주 보여주는 그런 자료 형태가 되죠. 왜 이렇게 자료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냐면 아마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한다면 그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주 같은 자료를 다른 영상 이제 제작할 때 자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산해경 지존도가 되겠습니다. 즉 세계를 그리는 그런 지도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명 형태가 이제 한반도가 이제 고래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라고 이제 적혀 있고, 바다는 대명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제 바다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바로 이제 조선의 이제 바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명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이렇게 설명한 부분하고 이제 일치되는 이제 부분이 되죠.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고려라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명국의 또 다른 말로는 뭐 신당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태조 이성계께서 국호를 이 대명국으로 바꿨다. 이제 위키백과의 자료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이다. 대명국이 단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한반도 조선으로 써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보통 고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쓰여져 있거나 고려로 이제 쓰여지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모든 지도들은 뭐 다 조선으로 쓰여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지도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이 한반도 고려로 이제 적힌 것도 가끔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께서 단으로 이제 바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단이 대명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여기 고려나 조선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 우리가 말하는 중국, 자 이곳에 나라를 건국하셨다, 이제 수도를 이제 두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 이제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이제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03년 5월의 그림으로 위의 그림과 거의 유사한 프로파간다 포스터로 가운데 서 있는 16번이 메이지 천황이고 13번이 고종 황제다. 메이지 천황 옆에는 한자로 일본국 황제라고 적혀 있는 반면 고종 옆에는 고려국왕이라고 적혀 있다. 13번 코리아 왕으로 표기되어 있다. (1703년에서 1730년) 해국 문결록 이 지도는 중공의 한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도로 한반도 땅의 지명이 고려로 표기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1800년 이후 그려진 지도로 추정하고 옛 고자를 쓰고 있는 한반도 땅의 고려 지명이다. 이 지도로 보면 1876년 대한국, 즉 신조선 이전에는 고려 땅의 지명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자, 훈민정음 은혜본을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15세기에서 원인석본, 곤두본의 첫 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각조가 있네요. 18세기경에 쓰인 박선빈본, 육당, 문고본은 번역의 시기가 다르므로 그동안 한국어가 달라졌으므로 번역본이 다르다. 예를 들면 원인속보 건두본은 첫 글은 나란 말씀이 육당 문고본의 첫 글자란 나란 말소리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상담에 강남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내용에 보면 조선을 건국한 후에 단으로 개명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명국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지도는 1594년도 조선에서 그린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593년에서 94년 사이에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설명 내용에 보면은 이 지도가 언제 이제 그려져 있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자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의 날짜가 있습니다.
앞전에 그 훈민정음의 그 본도형 있잖아요. 여기, 중국은 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여기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고지도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 대륙하고 한반도, 그래 놓은 지형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륙 쪽에 강남, 현재는 이 지형 형태가 난징이죠. 여기 이제 황성이라 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바로 태조 이성에께서 수도를 정한 경복궁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복궁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보통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그 궁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에 이렇게 뭐 검색하면은 뭐 이런 이미지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 뭐 이런 이미지. 경복궁이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고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아한 이미지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한제국 시대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가 주거된 건물이 됩니다. 이건 광화문이 되네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950년대나 이제 60년대에 그 찍은 영화 이제 명성황후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경복궁을 짓는 모습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경복궁을 이리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흥선대원군의 이제 지시로 인해 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새로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명성황후에 이제 관련된 옛날에 영화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제 시점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조선이 이제 이동돼 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궁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그 경복궁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흥선대원군이 뭐 중건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만들어진 새로운 궁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태조 일성께서 만든 그런 궁을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제작해 놓은 영상이 있잖아요. 아국돈의 이제 봉사소에 보면 경복궁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형태를 보면 전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이 경복궁의 형태와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지도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황제가 이제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경복궁을 만드신 곳, 즉 수도를 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황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한반도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뭐 경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도로 보면 여기 이 지형 형태가 되죠. 여기 또 다른 지도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1400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이제 복원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도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이 확대를 하면은 한반도에 이렇게 조선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선이 적혀 있었더라도 여기가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수도가 있는 경복궁이 서울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서울 그러면 한양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양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대륙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이 현재는 난징이라 부르는 여기도 보면 황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앞전에 본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를 뒀다. 그런 의미죠. 바로 단이라는 그 명칭으로 바꿨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명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명국이란 다른 말로는 황제가 이제 계신 지역이다. 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선을 개혁한 후에 이제 단으로 개명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찍은 영상에 보면, 순종에게 이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대명 조선국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대명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합쳐진 이 두 개의 이름이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대명 조선국이라 돼 있다고 이 조선 시대 때만이 이제 우리의 땅이 아니라 이 고려 시대 그 전에도 삼국, 삼한, 단군 시대부터 이 대륙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이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바로 이 지도가 우리의 강력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대륙 자체가 여기가 대명 아닙니까? 자, 명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한반도는 여기 이 조선이나 뭐 고지도 보면 이제 고려로 이제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뭐 중동, 그리고 이제 여기 서구 유럽, 뭐 이렇게 일본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강력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명 조선을 땅의 영역을 이제 표시한다 그러면은 여기 베트남 자, 이 부분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를 지칭해가 이것이 이제 대명 조선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02년도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강력이다 그런 의미죠. 조선의 이제 정화가 이제 함선을 이끌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가 남긴 우리의 강력이다. 동아일보 창간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루 권덕기 선생님께서 우리의 땅은 5대양 6대주인데 거기서 이제 조선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남북 아메리카 땅도 우리의 땅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조선은 이 중원 대륙하고 즉 중국하고 한반도 아메리카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이나 뭐 그런 다른 나라가 인디안이 사는 나라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땅이었다. 그것도 남북 아메리카가 우리의 땅이다. 엄청나죠, 우리 땅. 제가 이런 걸 다 역사로 다 증명을 하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영원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명 조선국이 됩니다. 자, 조선을 개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묘는 태조이며 뭐 시호는 강헌, 지인, 개운, 성문, 신무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강헌이라는 이 시호를 보통 우리는 명나라한테서 이제 받은 그런 뭐 이름이라고 알고 있죠. 계속 읽어보면 이후 전호를 대해 대한제국 때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 강헌을 삭제하고 자, 이게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 강헌을 이제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에서 이제 받은 그런 이름이다. 즉, 이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조선을 이제 건국하셨잖아요. 그 조선이 명이라는 나라의 이제 속국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조선을 건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단이 명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명나라에서 시호를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태조 이성계께서 건국하신 나라가 명나라인데. 자, 이게 수는 엉터리라는 거죠, 이게. 명이라는 거는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조 이성계께서 개국하신 조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강헌, 지인, 계홍, 문성, 문신, 무대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명나라를 공격했던 태조의 시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약칭으로 이제 강헌이라 하는데 이게 명나라에서 이제 받은 그런 시호가 아닌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명이라는 걸 이제 하나의 이제 나라로 취급해가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명이라 그러면 대명국 아닙니까? 대명국 있어 태조 유성에게서 뭐 시호를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순 거짓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학계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인간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최소한의 거짓말은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 역사인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헌이라는 이 명칭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순 엉터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역사에 이 강헌이라는 말이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라고 생각해가지고, 앞전에 명나라 그러면 우리 이제 주원장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원장에 이제 내려진 그런 시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원장은 이제 1368년에 이제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그러면 내려진 시호인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내려진 시호인가? 보통 뭐 조선은 뭐 건국한 시기가 1392년이라고 하니까 뭐 그때 이제 내려진 시호인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주원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조선이 이제 건국했던 시기가 뭐 1392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1392년하고 이제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이제 실록에 이제 강헌, 지훈, 계훈, 성무, 신무대왕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이 이제 검색됩니다. 한 12건 정도가 이제 검색이 되네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태조실록 1권 총소 내용이 나오죠.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태조실록 1권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 선대, 가계,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 위주로 거쳐져 알동에 이제 정착하다. 자,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또 날짜가 없어요. 이게 태조실록 내용인데 날짜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태조께서 여기 이제 시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조, 강헌, 지인, 기훈, 성무, 신무,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성은 이시오, 휘는 단이요. 여기 단 나오잖아요. 여기 또 휘가 단이라고 하네요. 단. 자, 휘 그러면은 이거 이름 아닙니까? 이름. 자, 태조에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조선을 건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했다. 요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조선 국왕을 검색해 놨습니다. 조선 국왕이 조선의 국왕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조선의 왕실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태조 이성계의 이제 휘를 봐야 되겠죠. 휘가 바로 이름인데요. 이제 성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 자, 앞전에 그 설명한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이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 보면 휘는 이제 단이다. 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는 군진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또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원문이 현재 좀 늦게 뜨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번 봅시다. 이제 확대해 보면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단위라고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단이라고 돼 있지요, 단. 자, 성은 이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쉬는 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8년,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것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일, 의뢰 첫 번째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08년이어야 되네요. 영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의 영락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죠. 영락이라고 되시면 왠지 성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성조가 이제 이방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영락이라는 이분. 자, 이분이 되죠. 자, 최복차림으로 무소전에 나아가 태조와 신의 왕후의 이제 순주를 거쳤으다. 여기 이제 태조와 신의 왕후가 신주를 거쳤으다고 하니까 이 신주가 뭔가요? 신주는 보통 이 돌아가신 분의 그 앞에 그 이름 있잖아요. 뭐 이름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놓는 그런 것을 이제 신주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은 휘가 되지 않습니까? 지인, 계온, 성무, 신무대왕이라고 이제 강원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게 모시는 그것이 이제 신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신주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신주가 됩니다. 뭐 신주는 모양이 뭐 다양하지요. 자, 요런 형태의 신주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놓는 것도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신주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최복으로 문서전에 이제 나가 유사를 명하여 태조의 신주를 고쳐 쓰기를 유명사시 강헌 황고 태조 지인 개원 성무 신무대왕이라 하고 신의 왕후 신주를 황비 승인 순성 신의 왕태후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주를 이제 고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쳤던 시기가 바로 태종실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종 때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태종이 태조 이성계의 신주의 이름을 이제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태종이 중국의 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문은 문서에 이제 붙여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명, 사시, 강헌, 황고, 태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있을요. 자, 있다, 존재하다. 자, 그 다음에 발굴명, 명이 나오잖아요. 자, 명 그러면은 발다 이제 뜻도 있지만 보통 명나라 할 때 발굴명자를 사용하잖아요. 대명구. 바로 이제 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줄사, 주다, 하사하다. 자, 명을 하사하다. 여기서 이제 하사하다는 거는 여기 언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조 일성계에 이제 언덕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발걸명을 이제 사용한다. 밝은 언덕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보통 이 줄사자가 이제 하사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문에 이제 해석해 놓은 내용을 이제 보셨지만, 자, 신주를 이제 고쳐 쓰기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름을 이제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분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 태종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자신의 아버지의 이제 공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유명, 사시, 강헌, 항고, 태조, 지응,
개운 성무 신무대왕이라고 다시 신주를 고쳤었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보통 그 명나라한테 이제 하대받았다, 받은 뭐 시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지요. 시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 그러면 시간으로 이제 생각하면 시분 초가 있으니까 뭐 1시, 2시, 3시, 4시 할 때 시 아닙니까? 시호를 이제 부르는 말을 이제 바꾼다 그런 의미죠. 그 편안할까, 편안하게, 온화하게, 시호를 온화하게 바친다. 이 바칠 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치다, 의진이 나아가다, 이제 바치다. 그리고 임금하, 임금 천자 또는 상제, 이 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임금, 그 다음 상고하고, 황고, 상고하다, 뭐 상고하다, 뭐 여기에 밝히다, 살펴보다, 뭐 견주어보다, 뭐 이르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 클태, 조상조. 여기서 이제 태조라고 나오니까 이것은 태조 이성계를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 되죠. 태조 이성계의 공적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명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호를 더 밝게 높여주기 위해서 바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밝을명 할 때 이 명날 할 때 명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시호 바꿀 때 임금은 황제로 천자로 좀 올려 서로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명황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 명나라라는 게 태종 이성계께서 만든 나라이고, 이때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를 이제 황제로 이제 높여가지고 새로 시호를 이제 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태종 이성계가 시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신주를 고쳐 쓰기를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인 태종 이성계의 공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태종 이방원이 시호를 새로 이제 고쳤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명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종 이성계가 강은 항고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의 등급으로 높여준 것을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유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이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명이라는 그 번역이 나오니까 명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시험하여 강헌 황제라는 사우시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수여했다, 새로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기의 내용으로도 확인을 해보면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부모의 이제 시호를 더 높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명나라 뭐 주원장한테 뭐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위키백과 다시 들어보면 이후 전호를 더해 대한제국 때 명나라에 내린 시호 강헌을 이제 삭제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역사 조작을 하면서 이 명이라는 게 이제 주원장이 이제 만든 나라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 내려줬다 이렇게 이제 거짓 둔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여기 이제 송조라는 분이 이게 영락자이고 이제 이분이 태종 이방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 태종실록에 이제 영락 6년 때 여기에 이제 태조의 신주를 이제
고쳐 쓰기를 여러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명나라 시대 때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개천, 행운, 조기, 입금, 대성지, 신인, 문의, 문주덕, 송공, 고황제라고 되는데 요 내용도 한번 이제 검색해 보도록 하죠. 명실록 2건, 조선왕조실록 2건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한번 제가 이제 검색해 가지고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죠. 여기에 보면 153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종 34년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또 한 건이 있는데 이것도 1539년 됩니다. 중종 34년이 됩니다. 여기 황제 조서 및 칙서의 내용이라고 되는데 이거 하나 선택해 들어가 보죠. 아, 이게 중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가정제네요. 자, 여기 있네요. 요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네요. 근데 요거 세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정제 기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조, 계운, 천행도, 조기, 입금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명나라 때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우리 보통 주원장이라 하는데 여기에 주원장에 이제 시호가 되겠죠. 시호를 보면은 요 내용이 이제 언급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4월 12일 정민 세 번째 기사라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539년 명가정 18년이 됐습니다. 황제 조서 및 칙서의 내용이라고 이래 되어 있죠. 자, 이른 아침 상이 모화관에 나아갔다. 그리고 조서가 도착하려 할 즈음에 그래서 상이 이제 면복을 갖추고 이제 소차에 나가가지고 원잡사의 종사와 이명수와 달려와 아뢰기를 조서가 곧 이럴 것입니다 하고 정교하기를 천사의 시편과 원잡사가 하답한 것을 모두 써가지고 있는가 하므로 이명수가 회개하기를 천사가 지은 것은 모두 정해졌으나 원잡사가 해답한 것은 미정 정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안도 이전에는 창화한 씨는 모두 책을 만들고 가지고 왔으니 지금 있게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한이 알았다고 정교했다. 조서가 연조문에 이제 이러자 상이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리고 예를 향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원문에 이제 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연조문에 나아가 뭐 상이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5번 절하고 새 머리를 조아를 이래는 예를 행하였다. 요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명나라 대명국이라는 그 나라의 황제에게 우리 조선이라는 이제 임금이 사대를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각주가 나오는데 뭐 왕세자, 이제 백간, 유생도 같이 하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왕세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뭐 세자는 이제 왕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의 이제 임금으로 이제 둔갑되어 있는 그런 경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거는 명나라 이제 제후 이제 관료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이게 실제 임금이나 황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시들을 보면 요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반도가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었으니까 요런 이제 명나라가 보통 이제 중국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제 조선이 하대받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이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뭔 이제 조서를 이제 내려줬는데 그것이 이제 조선에 전달됐다 이제 그런 의미죠. 즉 조선을 이제 다스리는 관료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 명에서 이제 받은 이제 조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거는 이제 명의 제후국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에 이제 항상 이제 사대를 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명이나 조선이는 이제 같은 나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왕세자, 백간, 뭐 유생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 조선의 이제 그 태조 일성께서 만든 이제 나라로 둔갑된 경우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현재 1페이지가 있는데 뭐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도 높으신 이제 관료분이 다스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조선을 만든 태조 이성계의 이제 후손들이나 태조 이성계로 이제 둔갑되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 원문 보면은 이제 왕세자 이제 말이 나오죠. 여기 왕세자 말이 나오고 여기 백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생 요 말이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세자, 백관, 유생 여기 확인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알았다 정교하였다. 조서가 연조문에 이르자 상이 절하는 자리에 나가 5번째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다. 5번 절하고 조아리는 이제 예를 행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대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승려가 먼저 도착하고 조사는 광화문 밖에 이르러 3대 놀이를 구경하고 한참 뒤에 이제 들어왔다. 상이 의식대로 조서를 받으니 그 첫째 조서는 다음과 같다. 1,000원을 받들어 황제는 조서한다. 지음은 들으니 천지가 혼돈하여 삼재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을 때 천지를 개박한 것은 오직 상제께서 주재하시었다. 상고하건대 지나 원나라의 나쁜 무리들이 우리 중화를 어지럽히자 우리 고황제께서 나오시었도다. 그 다음 대업을 세워 고황제의 공열을 이제 이룩하신 분은 우리 태종 황제이시다. 여기 이제 고황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황제를 우리 고황제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태종 황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황제는 이제 이성계이고 여기 이제 우리 태종이라고 이분은 이제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나쁜 무리들이 우리 중화를 이제 어지럽혔다. 우리 중화라고 하니까 이 중화 그러면 보통 중국 대륙을 의미하잖아요. 뭐 거기 들어보면 이 중화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바로 중원을 이제 의미한다. 중화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한반도에 이제 위화도가 있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위화도 해건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십니다. 벌써 여기에 아마 이제 나라를 만드신 게 앞전에 제가 설명한 걸 해석이 다 이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 위화도 해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한반도에서 명나라를 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여기 이제 위키 내용에도 보면 조선을 공격한 후에 단으로 개명했다. 지금 명나라로 개명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그 위화도를 해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명나라를 공격하신 분이 태조 일성계인데 어떻게 태조 일성계가 명나라를 칩니까?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이 원이 이제 이 중화를 이제 어지럽히니까 우리 고황제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이제 타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대업을 세워 고황제의 공열을 이제 이룩하신 분은 우리 태종 황제이시다. 이성계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태종 황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밝은 운세가 거듭 여시어 이전의 웅성함을 더욱 성하게 하신 것이 우리 항고의 공덕이시었다. 이에 경사가 중첩하고 은택이 쌓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이제 철모로는 어린 나이에 황제라는 무거운 책임을 받았고, 여기 이제 지임이 이제 모르는 어린 나이에 이제 황제를 이제 물려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황제가 바로 이 가정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리석고 재주 없는 사람이 항공하게 상제 융숭한 은혜를 흠뻑 받아 지위가 왕공 이하 억적 창생에 위에 오르고, 여기 사해 나오잖아요. 사해를 이제 태종 이성계께서 통일을 하시겠고 그 지역을 태종 이방원께서 물려받아가 더 넓히셨잖아요. 사해 만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군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제, 황조, 태종, 황고의 마음에 맞도록 보답고자 종일토록 생각한 지가 17년이나 되었다. 더구나 더할 수 없는 황제라는 큰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후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자로서 선조를 추승하는 것이 어부이를 섬기는 또 저 푸른 하늘을 높고 강대하기에 한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단지 어리석은 정성은 닿을 뿐이다. 이미 이달일 상진의 표면을 갖추어 친히 신민을 거느리고 항구에 나아가 황천 상제께 큰 존호를 배상하였다. 상가 생각해 보건대 이 세상 만물은 모든 하늘이 근본을 두었으니 지금은 백성과 만물을 위하여 하늘 섬기는 마음으로 이미 미미한 정성을 다하였다. 오직 인간의 근본은 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인간의 이제 근본은 이제 조상을 섬기라.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이제 조상을 섬기는 이제 문화가 이제 제를 드리는 문화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추구하는 정성인데 실로 우리 황조의 그리고 황조의 큰 공업을 이루게 밝히는 일은 전에 없었다. 그러므로 첫째 진일의 책보를 받들어 황후와 함께 신첩들을 거느리고 퇴묘에 나가 존호를 올렸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황후와 함께 신첩들을 거느리고 퇴묘에 나가 존호를 올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존호. 그리고 이 퇴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퇴묘가 이게 뭘까요?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퇴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 퇴묘가 어디냐면은 퇴묘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 황후의 미표를 모신 황실 사당으로 베이지 쯔진청 밖에 있다. 1420년에 영락제의 제위 시절 처음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1544년 가정된 때 재건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써있죠. 이게 퇴묘가 바로 이 자금성에 여기 황실 사당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가지고 이제 존호를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존호가 뭡니까? 태조, 개천, 행도, 조기, 입금, 대성, 지신, 이문, 의무, 준덕, 성공, 고황제라고 이렇게 다시 1539년에 이 존호를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나라를 처음 이제 만드실 때 강헌 지인 개우 문성 문신대왕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1539년에 이제 가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태조, 개천, 행도, 조기, 입금, 대성, 지신, 인문, 의무, 준덕, 성공, 고황제로 이제 다시 변경됐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원 이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이 명나라 이제 주원장이
여기 개천, 행도, 조기, 입금, 대성, 지신이라고 요것을 이제 사용해가 주원장이 명나라를 받는 것으로 이제 등급을 하고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10호 이제 강원, 지인, 인계, 운송, 문시, 무대왕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를 또 만들어 가지고 두 개의 나라인 것처럼 나눠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다시 대한제국 고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고항제로 이제 추전하여 정식 10호 태조, 지인, 계웅, 운천, 천조, 통강, 훈영, 명성, 문신, 문정, 의무, 강덕, 고항제로 다시 이제 3번 정도 이제 바뀐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실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2건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면 현재 이제 원문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쪽에 그 연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냐고 되면 명세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2건을 이제 복사를 하는데요. 이제 부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명세종, 보훈, 권사, 정사, 전상, 교사라고 되어 있고 신의를 이제 신미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명세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앞전에 그 명나라의 개천, 행도, 조기, 입금, 대성, 지신하고 요 이제 문자가 이제 발견되는 그 지점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지요. 이렇게 검출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위쪽에 날짜를 보면은 명세종이라 되어 있잖아요. 명세종이면은 여기 이제 명나라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선종, 영종, 대종, 헌종, 효종, 무종. 자, 여기 세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정제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제. 이게 1521년에서 1567년에 제위하신 분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조선왕조 이제 실록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이제 중종실록이라 되어 있고 이게 1539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539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1521년에 됐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대한제국 때 이제 명나라에서 내려온 시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조선을 이제 개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 때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가 강헌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 강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우리 역사넷이나 이제 이런데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태조는 양위한 다음 태상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자, 명나라에서 강헌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시호를 내린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앞전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태조실록 이제 내용을 보면 요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일성에게 선제 가계 목적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 우이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태조 일성에게서 이제 나라를 처음 만들 때 사용했는 게 이게 강헌입니다. 성은 이시오 휘는 이제 단이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단이 바로 이게 이제 명나라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이제 황제가 대신 그때 이제 태조 강헌 지인 경우 성무 신무대왕이라는 시호를 이제 사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일에 1408년에서 명영락 유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최복차림으로 무소전에 나아가 태조와 신의 황후에 실제로 거쳤으다. 이 내용에
임금이 최북으로 무소전에 나가 유사를 명하여 태조의 신주를 고쳐 쓰다. 여기 이제 태조의 신주를 이제 고쳐 쓰다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강헌, 항고, 태조, 지인, 개운, 성무, 신무, 대왕이라고 새로 시호를 이제 높여 고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원문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이 태조가 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황고 황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죠. 바로 태조의 이제 시호를 황제로 이제 높여 이제 고쳐 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기록은 이제 태종실록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1408년에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명영락이라는 분이 이제 태조의 이제 후손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이제 태종실록의 이제 기록인데 그러면 영락이라는 이분과 이제 태종이 이제 같은 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이다.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 내용을 보면은 영락이나 이제 태종이나 이제 같은 분으로 예측되는 부분인데 이게 태종실록의 이제 기록이면 이 영락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연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명나라에서 강헌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엉터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우리 역사에서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것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록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이제 변천 과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이제 조작하면서 이 시호라는 게 이제 명나라에서 내린 시호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변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헌이라는 이 시호를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사용한 것으로 이제 분리 작업을 하고 자, 명나라를 이제 건국한 자 여기에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개천, 행도, 조기, 입금, 대성, 지신, 인문, 의문, 주덕, 성공, 고황제로 이렇게 두 개의 시호로 이제 분리 작업을 해가 명이나 이제 조선이나 다른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탈바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두 번째 조선은 이러하다.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39년 명가정, 가정이 이제 조선에 이제 보낸 그런 조서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천원을 받들어 황제는 조서한다. 짐은 임금으로서 천명을 받들어 천하에 군림하니 막조한 것은 큰 근본이 관계된 일이다. 이 때문에 우임금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법을 따라 인심을 기리시켰다. 여기 우임금이 언급되고 있네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법을 따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임금의 문화를 이어받았다 그런 소리가 되겠네요. 근래 짐은 황천이 굽어 살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원자가 탄생하고 수년 동안에 큰 조화가 연이어 내렸다. 여기 이제 원자가 이제 탄생했다고 하네요. 원자라 그러면 아들이 이제 탄생했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돌아보건대 짐은 어떤 사람이기에 상제의 은덕을 크게 받고 황조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열성께서 쌓아놓은 큰 공적과 황고의 높은 공덕과 황비의 무한한 자유로운 사랑이 기쁜 것이다. 짐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생각하건대 조정에 가법이 갖추어져 있고 좌우의 말씀이 간절하시니 지인 또한 심중으로 바라는 바였는데 문무 제신들이 여러 번 청하고 좌우의 대관들이 힘써 도와 모두들 나라의 근본을 정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하였다. 지금 또한 생각해보니 장구하게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려면 모름지기에 일찍 태자를 세우는 일이다. 여기에 이제 뭐 태자를 일찍이 이제 세운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겸하여 번방이 중하기 때문에 근본을 세우는 일과 함께 시행한다. 마침 어제 좋은 날을 잡았으니 어제가 바로 이달 1일이었다. 짐이 몸소 황천과 황조께 공경이 청한 뒤 여러 신하들을 나누어 명하여 방택과 열성과 대사직과 제사직의 신기에 고하게 하고 크게 책벌을 반포했다. 이 원자면은 이 큰아들 아닙니까? 원자 제약을 황태자로 삼고 큰아들의 이름이 이제 제약인데 황태자로 이제 삼는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제후를 유왕으로 봉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제수를 경왕으로 봉하였다. 기란의 의식을 이루고 나니 진실로 신인의 바람에 흡족하고 책봉하는 큰 일을 아울러 거행하니 진경국가의 영광스러움이 더하도다. 만방에 전파하여 알리노니 모두가 잘 알도록 하라. 그럼 조서의 이제 내용이 여기에 가장제 이제 아들을 황태자하고 이렇게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약인데 황태자라 삼고 둘째 아들은 제후는 유왕으로 봉하고 셋째 아들은 이름은 제수인데 경왕으로 봉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이 원자 황태자로 삼고 둘째는 여기에 유왕으로 삼는다. 셋째는 경왕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이나 제후나 제수는 가장제의 아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장대의 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미지로 양쪽으로 배치해놨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제약을 황태자로 삼고 원자라고 하면 이제 큰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이 제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황자의 장남을 보면은 여기는 황태자 맞죠? 근데 이름이 여기는 주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이 주시니까 주원장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름을 보면 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원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록에는 보면 제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만 똑같고 학자하고 기자가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래 되면 나중에 이름을 또 바꿨는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록에는 둘째 아들은 제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봉호에 보면은 여기 유왕은 여기 삼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여기도 주제기로 되어 있네요. 자, 실록에는 유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제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름이 다르죠. 근데 여기에 주제기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황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재기. 이름은 똑같은데 한자가 좀 달라요. 실록에는 분명히 둘째 아들이 여기 유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삼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봉호가 유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삼남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쪽에 보면 장남이 황태자가 있고 또 차남이 또 황태자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비교를 보면 뭐 요절함이라 되어 있고 뭐 조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장남과 차남이 그뭐 죽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쪽에 생몰 연도를 보면 뭐 1533 요거만 나와 있네요. 태어난 날만 나와 있고 뭐 죽은 날짜가 없네요. 그럼 요거는 뭐 요절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앞전에 실록의 내용에 이 태자가 태어났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남 황태자, 이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주제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원자가 이제 제약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약이라는 이분이 이제 요절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태어나자마자 뭐 죽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태어났죠. 요분은 1536년에 태어나가지고 1549년까지 사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이 장남은 이 차남 이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실록에 보면은 셋째 아들 제수를 이제 경왕으로 이제 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수라고 하니까 여기에 주제수 여기 나오네요. 그럼 요분은 이름이 맞네요. 근데 삼남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사남으로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점이 좀 다르네요. 자, 맞는 것도 있고 뭐 틀린 것도 있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나라 이제 황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내용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 다음에 이제 황제가 윤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분이 주제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보면 여기 주제후가 있나요? 주제기, 주제예, 주제기, 주제수, 주제로, 또 주제후라는 이름은 없네요. 자, 주제후라고 하니까 다시 실록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학, 제후, 그리고 제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둘째 아들이 제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요분이네요. 요분이 유왕이네요. 유왕이면 여기 표에 다시 보면은 여기 유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삼남으로 되어 있죠. 실록에는 이남으로 되어 있죠. 둘째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름이 주제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휘는 제기이며 이칭은 제후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제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제후가 나오는 거. 그러면 같은 분이네요. 근데 신랑에는 이제 둘째 아들로 돼 있고 여기 이제 표에다 보면 이제 삼남으로 되어 있네요. 이 차이점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바이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세종 아들들 이렇게 이제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주자이지, 뭐 주제이룽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명세종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선택해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명세종은 8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황제가 아들들이 여기 이제 팔남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명, 이거는 일치합니다. 이거 황녀라고 되는데 딸은 여기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명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 주제후가 여기 우왕의 충호를 받고 그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주제후라고 하네요. 그럼 이쪽에 한번 봅시다. 자, 주제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후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요 부분을 말하네요. 여기는 이제 우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왕이 아니라 여기 이제 유왕이 되겠습니다.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무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무종이 아니고 명목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명목종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맞네요. 명나라 보면 여기 목종이라고 한자를 이제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록 내용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 이제 표기하고 여기 연대표를 보면 이제 셋째 삼남이다. 이 표기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직서는 이러하다.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치규하노라. 지임이 황태자를 세우고 아울러 두 왕을 이제 봉했으니 은혜가 천하에 미쳤다. 생각하건대 왕은 동방의 변병으로 대대로 제후로서 도리를 닦았으니 의당 은택을 베풀어 그대의 충군에 답해야겠다. 특별히 한림은 시도, 화찰과 공가, 급사중, 철정총을 정사와 부사로 삼아서 보낸다. 조서를 받들고 아울러 왕과 왕비에게 비단을 예물로 보내니 사신이 이르며 하사물을 받고 특별히 예우하는 짐의 본의를 알 것이다. 이렇게 하유한다. 자,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 황제라는 말이 나오고 뭐 조선 국왕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 명나라 이제 황제한테 이제 하대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황태자를 세우고 아울러 두 왕을 이제 봉했으니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요 위쪽에 뭐 원자 제학이 이 황태자가 되고 두 아들 둘째 제후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제수를 여기에 이제 왕으로 임명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죠. 근데 여기 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왕은 동방의 번병으로 대대로 제후로서의 도리를 닦았으니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명예 이제 아들들을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제후로 삼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대대로 제후로서의 도리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이라는 지역도 여기 이제 국왕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니까 그럼 제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문을 보면 이제 조선 국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실록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 있는 이 1539년에 명가정이라는 사람하고 중종이라는 사람은 다른 분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사람은 명나라의 이제 황제가 되고 이 중종은 이제 조선의 이제 국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여기 보면은 뭐 이른 아침 상이 모하관에 나아갔다. 조사가 도착하려 할 즈음에 상이 면복을 갖추고 뭐 소차에 나가 있으니 원잡사의 종사관 이명수가 이제 달려와서 이제 아래기 이런 내용에 보면 조선의 이제 왕이 이 명나라 이제 가정제가 여기 이제 칙서를 이제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모하관에 이제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하관에 가서 여기에 보면 조서가 연조문에 이제 이르자 상이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자,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선의 이제 중종이라는 분이 이 가정제가 이제 보낸 이제 칙서를 가지고 어느 사신들에서 이제 칙서를 받아가지고 연조문에서 이제
그 직서를 향해 가지고 뭐 5번 절하고 이제 3번 머리를 주아래다 예를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대를 이제 받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조선이 이제 하대 받았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태조 이성에게서 명을 이제 건국하셨다면은 수도를 처음 두신 곳이 여기 남경이라고 쓰죠. 이 난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이제 후손들이 자,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제 황제의 이제 직분 역할을 했겠죠. 자, 황제가 이제 자식을 놓으면 뭐 한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으면은 뭐 5명 이상 뭐 10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많은 이제 자식들이 여기 궁에 먹고 자고 삶을 영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황제의 이제 자식들은 이제 교육을 시켜가 황제가 다시는 각 지역에 왕으로 임명을 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라고 이제 보낼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멀리 이제 베트남까지도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반도도 실록의 이제 기록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해주는 그런 4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황제가 이제 한반도를 다스리는 자신의 이제 왕족이나 그런 이제 친척분들을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보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이제 실록이 보통 이제 왕조 이제 실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제 통치하는 이제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황제가 이제 왕을 임명을 해가 이제 각지로 이제 보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한반도를 이제 다스리는 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은 이제 제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를 이제 다스리는 분이 이 대륙의 이제 황제가 이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식들을 이제 왕으로 임명을 한다 그러면 또 황제가 또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자식들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자식들을 각지로 또 이렇게 왕을 임명해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하면은 이 한반도도 이 왕이라는 분이 그 전에 다스린 분하고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왕이라는 분들이 각기 이제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황제의 왕실의 후손들은 맞지만 이 황제가 이제 바뀜으로써 그의 자식들이 또 바뀌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을 각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냄으로써 실제 한반도를 이 다스리는 그 지역도 이 왕이라는 분이 각기 이제 다른 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이제 자식이 많이 태어날 경우는 뭐 이렇게 각 지방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다스린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황제가 이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뭐 한 명이나 뭐 2명 정도 이렇게 태어난다면 이 많은 지역을 다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친척을 또 임명해가지고 또 왕으로 책봉을 해가지고 또 각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반도에 또 어떤 분을 이제 보내게 된다면 그분이 또 다스리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계속 그분이 이 한반도에 남아가지고 이제 다스린다면 아마 이제 그분의 이제 후손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계속 다스린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이 왕이라는 분이 이 4대를 받는 기록이 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황제가 임명을 해줘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태조 이성에게서 뭐 조선을 이제 건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하였다. 자, 요 내용으로 휘가 이제 단으로 이제 변경됐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의 이제 이름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이라는 거는 일괄되게 이제 대명국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고대의 이제 중국을 이제 의미한다. 그것이 이제 별칭이었다. 그리고 신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단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명나라가 태조 이성기께서 건국하신 이제 나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여기 단이라는 내용에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셨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계모 네 번째 기사 1421년 명영락 19전에 되어 있는데 통사 전이가 북경에서 돌아와 복명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통사 전이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기 이제 북경이라고 하면 현재 그 대륙 자금성이 있는 이제 그것이 되죠. 거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보는 것 같이 세종이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세종 그러면 세종대왕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1421년 명영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락이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 이방원이의 그 연호다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따지면은 영락은 이방원이고 세종이라는 요 이제 다시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의 부친이 영락 이방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요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앞전에 제가 설명했는 내용과 현재 요 내용의 이제 맥락을 봤을 때는 요 위쪽에 이제 세종하고 이제 영락이 부모와 이제 자식의 이제 관계다.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론 명나라의 그 탄생 시기와 여기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연대가 이제 표기되는 게 각기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록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앞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하면은 영락은 태종 이방원이고 세종은 이방원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자식과 이제 부모의 관계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조가 이제 조선을 이제 개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를 만든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태조는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사전이가 이제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황제가 강동 지방은 태조 황제에 처음 일어난 땅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요 보고 내용은 세종대왕한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황제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여기 태조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이성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 태조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번역하냐에 따라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태조라는 게 주원장으로 번역하면 이 주원장의 이제 역사가 되고 이성계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성계의 역사로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단어로 휘를 이제 바꿨다고 하기 때문에 단의 이제 뜻이 이제 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태조 이성계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제 황제가 이제 맞는 경우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땅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강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동이 어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자강이 있고, 여기가 남경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를 두셨다. 그리고 이제 대륙에 강동에 나라를 건국하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이제 아닌 경우가 되죠. 자, 여기 이제 황제가 이제 강동 지방의 태조 황제의 처음 일어난 땅이요. 그리고 북경은 지세가 웅장하고 산천이 견고하였다. 자, 하여 두 서울을 건설하였다. 여기 이제 두 서울을 이제 건설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태조 이천계께서는 이제 대륙에서 나라를 처음 건국했을 때 북경하고 난징에 두 개의 이제 서울을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현재 시기는 1421년 명영락제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경의 지세가 웅장하고 산천이 견고하였다 하여 두 서울을 건설하고 이런 내용은 북경이 되겠습니다. 고지도로 보면 여기 이제 위쪽에 북경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자금성을 이제 만드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서울을 이제 건설했다고 하기 때문에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와 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땅의 제사를 지내고 종묘, 종묘 그러면은 조상을 모시는 그런 지역도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지금 묘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건설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궁을 이제 수도를 이제 두 군데에 두면서 이제 왕궁을 이제 두 곳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궁궐 또 짓게 하고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락 19년 정월 초하루에 봉천천에 나아가 여러 백간의 조회를 받고 조서 천하에 포가했다. 그리고 이제 예부 그러면은 이게 조선의 관청 기관이 아닙니까? 업무를 이제 보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예부에서 이제 글을 등록하여 주어사하며 또 산동, 청주부, 저성현, 청수당에서 용마가 나왔고 효령, 효령 그러면 보통 명호령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명호령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명호령이 주원장의 이제 부인이 묘라고 이제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명호령이 바로 이제 태조 이제 이성계의 이제 부인의 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죠. 자, 여기 이제 봉천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자금성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현재 자금성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중국 베이징 자금성 내에서 가장 큰 홀이다. 그것은 최고 조화의 문 뒤에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금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자금성 화려합니다. 자, 와, 이 보세요, 이거. 자, 요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용의 발가락이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황제가 현재 여기 앉을 수 있는 이제 의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뒤쪽에 보면은, 자, 이게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월 5봉도 보면은, 이렇게 경복궁 사정전에 이제 1월 5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의자가 이렇게 앞에 있고, 이 뒤쪽에 보면은 이제 병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1월 5봉도인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금성의 뒤쪽에 이렇게 의자를 보면은, 뒤에
1월 오봉도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조금 이미지를 확대해 볼게요. 이 확대해 보면 뒤쪽에 뭔가 이렇게 병풍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뒤에 보면 지금 노랗게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자, 제가 따로 이미지를 받아놨는데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 확대하면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병풍이 있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냥 노란색으로 전체 이제 채색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얼룩 약간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룩이 있는데 그림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1월 오봉도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용의 이제 이런 이제 형상이 이제 보이죠. 이 1월도 오봉도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 조선이 이제 이동돼 버렸기 때문에 1월 오봉도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청나라 시대 때는 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들은 이 1월 오봉도를 사용을 못하지요. 1월 오봉도는 태조 이성계께서 명을 이제 건국하면서 같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병풍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 나라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풍이 때문에 이 자금성이 이제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금성이 우리 선조가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1월 오봉도가 있으면은 뭐 자금성은 우리 선조가 안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여기에 1월 오봉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금성이 우리 선조인 태종 이방원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1월 오봉도가 이 한반도로 이동돼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금성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뭐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오봉도로 사용을 이제 못한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이해가는 이제 부분이다, 이제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자, 요 기록 자체는 요거는 주원장의 이제 역사인데, 자, 이것이 어떻게 태조 이성계의 이제 역사가 이제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태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역사 해석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태조께서 조선을 이제 개국한 후에 이제 단으로 이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명이다, 명나라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